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2월 7일 오후 4시를 넘었습니다. 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자유한국당 대표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총선 승리, 정권 탈환만큼은 오세훈이 가장 잘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네요. 제가 앞장서서 내년 총선을 수도권 압승으로 이끌겠다. 설령 영남의 65석을 석권한다고 하더라도 수도권의 122석에서 과반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면 정권 탈환은 한낱 꿈에 머물 것이다. 아직까지 우리 당에 더 씌워진 친박 정당이라는 굴레에서부터 벗어나야 한다. 국민적 심판이었던 탄핵을 더는 부정하지 말자. 지난 2006년 커터칼 테러를 당하면서도 저를 지원 유세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 안타까움이야 어떤 분들보다 덜 하겠나. 그러나 우리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국민이며 대통령으로서의 박근혜는 국민들과 당원들의 바람에 큰 실망을 안겨드린 게 사실이다. 이제 우리는 정치인 박근혜를 넘어서 극복해야 한다. 박근혜냐 아니냐의 프레임으로 걸어 들어가는 순간 총선은 참패다. 한국당은 이제 사람 중심이 아닌 가치 중심의 미래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동정심은 있지만은 탄핵이 국민적 심판이었다. 더는 부정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쟁점이 있습니다. 탄핵이 국민적 심판이었느냐? 국민적 심판이라는 건 뭐냐? 국민적 심판이라는 건 뭐냐? 탄핵이라는 것은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을 해서 헌법재판소로 넘기고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정이 나옵니다. 이 국회가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서 탄핵소추를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8대 0으로서 탄핵, 즉 대통령 파면을 결정을 했습니다. 형식적으로 보면은 헌법 그리고 법률적 절차에 의해서 탄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형식입니다. 이게 정당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은 별도의 논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국민적 논의가 있어야 돼요. 과연 탄핵소추안이 그게 적법한 탄핵소추안이었느냐.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 흠결은 없느냐. 법리적 문제는 없느냐. 사실 오인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끊임없이 논쟁이 되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논쟁이 되어야 해요. 결과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결과는 이미 나버렸습니다. 기정사실이 되었어요. 그러나 기정사실이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기정사실이 된 것이 진실이 될 수는 없습니다. 기정사실이 되었다는 것은 그 탄핵 결정에 승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건데 그 승복이라는 말은 마음으로 양심으로 동의한다는 뜻과는 다르죠. 법률적 승복이죠. 법률적 승복. 그러나 이것이 정당했느냐 부당했느냐 하는 것은 끊임없이 논쟁이 되어야 하고 이것은 역사적 과제로 넘어갔습니다. 저의 개인적 의견은 이 탄핵은 부당했다는 쪽입니다. 언론의 선동에 검찰, 재판부, 국회, 탄핵 심판을 맡았던 헌법재판소가 다 휩쓸려 넘어간 일대 광풍 속에서 이루어진 이성이 상실된 법리도 무시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도 잘못된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8대 0 판결도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이 저의 이야기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전 시장이 탄핵을 더는 부정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이 탄핵을 부정한다는 이 부정이 뭐냐? 탄핵을 더 비판하지 말자고 했다면 이것은 잘못된 견해입니다. 얼마든지 비판해야 됩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옹호해도 돼요. 그러나 탄핵을 기정사실로 이젠 더 거론하지 말자 하면은 이것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논쟁하고 다음 총선에서나 다음 대선에서 이걸 가지고 쟁점으로 삼아도 됩니다. 그러나 탄핵을 더는 부정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이 또한 오세훈 시장의 양심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보지만은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탄핵 논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이게 주된 쟁점이 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전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된 쟁점이 되지 않지만은 이것을 쟁점으로 계속 가져가야 한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탄핵이 잘못되었다는 판단이 나올 것이고 그것이 법률적으로 나오든지 역사적으로 나오든지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 전 시장은 이렇게 또 설명했습니다. 저부터 만국병인 무상복지를 막기 위해 한꺼번에 시장직에까지 걸었던 점을 반성하겠다. 그러나 공평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똑같이 나누는 사회는 지금도 반대한다. 이것은 2011년에 당시에 학생들에 대한 무상복지, 이 사실 무상복지가 아니죠. 세금복지죠. 국가가 부담하는 거니까요. 이 무상복지를 실시하려고 할 때 거기에 반대를 해가지고 주민투표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주민투표의 이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아가지고 개표도 하지 않고 말하자면 졌습니다. 그때 이분이 시장직을 걸었어요. 여기서 지면은 난 시장직 그만두겠다. 저는 무상복지, 이른바 무상복지인데 이 세금복지죠. 여기에 정치적 승부를 건 것은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당시에 집권 여당이든 당시엔 이름이 뭡니까? 새누리당이 아니었죠. 한나라당이었죠. 한나라당. 이 당론으로 이것을 반대하지 않으니까 오세훈 전 시장이 혼자서 이 승부를 걸었는데 거기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뒤부터 이 낭비성 복지가 보편화되었습니다. 최초의 브레이크를 건 점에서는 그러나 시장직까지 걸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것은 또 쟁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거기서 이제 지고 나중에 그 후속으로 시장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나경원 대 박원순 이렇게 해서 박원순 씨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부터 오세훈 전 시장은 제 기억으로는 한 2년 동안 정치권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 상당히 나라가 어렵게 된 상황에서 보이지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난 이게 아쉽습니다. 대의가 있었어요. 무상복지는 안 된다. 낭비성 복지는 안 된다는 자기의 직을 걸고 지더라도 이것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졌더라도 이 문제를 자신의 정치적 주제로 삼아가지고 계속 발언하고 했었어야 했습니다. 계속 발언하고 했더라면 저는 오세훈 전 시장은 대통령 후보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결연하고 치열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었어야 돼요. 그러나 이 투표에서 졌다고 해가지고 마치 죄를 지은 사람처럼 공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사라져버렸다 하면은 결정적 기회를 놓친 겁니다. 오세훈 전 시장은 국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어요. 졌더라도
어떻게 입이 없습니까? 손발이 없습니까? 계속 언론 활동을 통하든지 아니면 강연을 통하든지 해가지고 이 무상복지는, 낭비성 복지는 나라를 망치고 공짜 좋아하는 사람을 만드니까 국민들을 타락시킨다. 이렇게 하면서 전도사처럼 전국을 돌면서 자신의 세력을 만들 수 있는 찬스가 있었는데, 마치 죄 지은 사람, 좋은 일을 해놓고 죄 지은 사람처럼 보통 사람들의 시야에서 사라져 버렸다는 것은 결정적 기회를 놓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 시장은 그러면서 당 조직 전체가 개혁 보수의 가치를 공유하고 국민들 앞에서 자신 있고 당당하게 보수 임무를 말할 수 있도록 당 체질부터 강화하겠다. 이는 정치 초년생이 할 수 있는 과업이 아니다. 이번 이미 기회를 잡았지만 처참한 패배를 자초한 분에게 다시 맡길 수도 없다. 이것은 홍준표 그리고 황교안 두 분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총선은 문재인 심판이 되어야 이긴다. 제1야당 대표의 흠결이 불안한 과거나 그로 인해 연상되는 프레임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면 우리는 또 방어를 거듭하다 패배하고 말 것이다. 이제는 박 전 대통령에서 벗어나 보수의 가치와 원칙에 기반해 당을 황골탈퇴하겠다는 입장을 전면에 내걸고 전대에 임하겠다. 잘못 가고 있는 당의 정서를 저의 결기로 바로잡고 내년 총선에서 중도층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개혁 보수의 입장에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대구 경북을 방문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여기서 계속 박근혜 탄핵 이야기가 나오는데, 박근혜 탄핵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해결하지 않았어야 됐습니다. 즉 자유한국당이 이명박, 박근혜 시대 그리고 탄핵 문제를 역사적으로 정리하는 문서를 발표했었어야 돼요. 거의 당내에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정리된 당의 공식적인 문서가 나왔더라면은 지금 오세훈 전 시장처럼 자신의 견해를 이런 식으로 발표하는 게 아니라 당의 결정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어야 됐습니다. 이것을 이런 역사 정리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박근혜 탄핵 가지고 서로 다른 엇갈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한국당의 실력이 지성이 있느냐, 역사적 의식이 있느냐, 역사의식이 있느냐 하는 것을 참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런 중대한 문제는 반드시 당이 소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결론을 내고 그것을 전당대회에 붙여 가지고 당 공식 의견으로 하면서 이명박 박근혜 시대는 결코 부정될 수가 없다. 이명박 박근혜 시대 잘한 것은 이런 것이고 실수한 것은 이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은 이렇다. 그러나 문재인, 김정은 정권의 대한민국 부정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맞서겠다.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었는데 좀 아쉽습니다. 오세훈 전 시장에 대해서는 이 광화문 광장을 만든 사람이죠. 광화문 광장을 만들 때 저는 유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왜 세종대왕 동상까지 왜 거기에 세우느냐. 거기는 이승만 대통령 동상이 들어서야 될 자리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광화문 광장이 대한민국 광장이 아니라 이순신 세종대왕으로 대통령께는 조선조의 광장이 되고 말았다. 그 북쪽에 경복궁이 있고 경복궁과 연결된 광화문 광장 또한 조선조의 광장이 됨으로써 대한민국이 실종돼 버렸다. 역사의식이 없는 대한민국의 광장을 조선조의 광장으로 만들고 나중에는 이게 시위대의 광장이 되는 정말 좋은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정신을 어지럽히는 공간으로 만든 그런 책임 또한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